안녕하세요. 디일렉 이수환입니다. 오늘 새로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벳의 유종태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배터리 업황이 많이 다운이 돼 있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뭐 궤도에 올라온 산업이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새로운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또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유벳은 무슨 기업입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배터리 기업인데요. 네. 그냥 배터리는 아니고 항공 방산 분야에 특화된 네. 고성능 그리고 고에너지 밀도, 즉 고부가가치 배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학교 되게 뭐 이제 박사도 하시고 네. 그랬으니까 국내에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리튬 황 배터리의 국제까지 받아서 했던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었다면서요? 뭐 제가 정부과제 현황까지는 네. 소소들은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리튬 황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UAM이라든지 뭐 네. 방산이라든 이런 데에 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였었는데 보통은 네네. 일반적으로 그런 류의 지금 개발하시는 배터리가 뭐 항공 방산 특화 고성능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듣기 쉽지가 않아서 네. 이게 뭐 리튬 메탈입니까? 리튬 황입니까? 뭐 전고체입니까? 네. 뭡니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리튬 메탈 전지에 대해서 먼저 리튬 메탈이군요.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뭐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음극재는 뭐 네. 흑연 또는 흑연과 실리콘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리튬 메탈이 된 전지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리튬 메탈 전지이고요. 양극 시스템은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하고 뭐 대동소이합니다. 네. 근데 리튬황 전지는 여기서 이제 양극까지 황으로 바뀐 거겠죠. 그쵸. 네. 리튬 메탈 배터리 네. 하는 기업이 뭐 여러 군데 있지요. 있습니다. 예, 뭐 네. SES도 네, SES도 하고 그렇죠. 있고 여러 업체들 물론 이제 안에 흔히 말씀들 하시는 뭐 저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만 네. 케미스트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리튬 이온이라 하더라도 뭐 수백 가지 종류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네. 보기엔 다 리튬 이온이라고 얘기하지만 네네. 그러면 지금 유벳에서 하는 이 리튬 메탈 배터리는 네. 종전의 리튬 메탈 배터리 하는 기업하고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저희의 가장 큰 차별성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술적 우위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차별화된 전극 기술에서 오는 특성인 건데요. 그래서 리튬 메탈 전지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네. 뭐 어떤 기업은 전해액 쪽에 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사이클 측면에서 자신이 있다든가 네네. 어떤 데는 뭐 전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네. 이제 각자의 기술들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유벳이지 않습니까? 네. 회사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소개를. 네, 언제 창업이 됐고 지금 네.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창업한 거는 2016년, 지금 네. 한 9년 전쯤이고요. 네, 저희 그때 당시 유니스트 교수셨던 이상현 교수님하고 네, 지금 이상현 교수님. 네, 저희 채널에도 나오셨던. 네. 예, 지금 연대에 계시죠? 예. 네, 지금 연대 계십니다. 네. 네, 같이 공동 창업을 하셨고요. 네. 네, 창업 초기에는 실은 고분자 고체 전해질을 중심으로 한 전고체 전지나 좀 IoT 디바이스용 박형 전지 네네. 이쪽을 원래 집중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이게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전극을 균일하고 두껍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그거를 개발하고 나서 보니 이 IoT 시장보다는 이런 이제 항공 방산 쪽에 이쪽 뭐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이게 블루오션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좀 피버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전기차 ESS용 배터리보다는 네. 특수 목적 배터리에 좀 산업을 좀 포커싱을 네. 두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그 배터리 쪽 시장을 보니까 원래 그게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배터리가 잘 쓰였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사실 그 전고체 배터리는 옥사이드 계열은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 뭐 무라타라든지 맥셀이라든지 뭐 다이오에덴 이런 일본 기업들이 이미 활발하게 산업용이나 뭐 방금 말씀하신 방산용으로 좀 배터리를 좀 넣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좀 같은 궤를 좀 같이 가지고 있다가 봐도 무방할까요? 저희 리튬 메탈, 물론 저희도 이제 전고체 전지에 대한 네네.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리튬 메탈 전지는 이제 전고체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 중간 네네, 액체나 반고체 아. 이쪽에 좀 타깃을 하고 타겟을 있습니다. 하고. 네. 그게 기술 난도가 더 낮습니까?
이게 기술의 난이도보다는 일단 네. 그 목적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동력원을 요구하냐 그 특성을 맞춰야 특성을 되는데, 맞추고. 예. 그래서 생각보다 고체 전해질이 네. 좀 무게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계면에서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력 특성을 높이는데 액체 전해질보다는 조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저는 엔드 유저 쪽에서의 어떤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셀을 역설계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전해질이 좋겠구나라는 그런 설계를 했을 때 아직은 이제 완전 전고책보다는 네. 그 전 단계를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한 번에 다리를 못 건너면 중간에 디딤돌을 좀 놓는 게 현명하죠. 네, 또 네. 이게 배터리를 설계해서 만들어서 팔아야 되시는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는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셀도 생산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생산선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압축 프레싱이 필요한 전고체보다는 좀 액체 기존의 어떤 프로세싱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액체 쪽에 좀 설계를 좀 더 선호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군요. 뭐 일단 그쵸, 기존 공정을 좀 대부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생산성 측면에서는 네. 좀 완전 전고체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보다는 네. 그 리튬 메탈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리튬 메탈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아까 일단 성능 측면에서 성능도 네. 있겠지만 뭐 아까 뭐 이제 음극이 좀 다르다. 네, 음극이 다르죠. 음극이 네. 다르다. 뭐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뭐 무음극 전지 어떻게 보면 무음극 전지도 리튬 메탈 전지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는 있죠. 거죠. 예, 예. 그래서 막 그게 산재되어 있는데 네. 한번 상무님께서 간략하게 지금 유벳에서 하시는 네. 리튬 메탈 배터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뭐 에너지 밀도도 좋고요. 네. 저희 이제 리튬 메탈 전지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저희는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에서 무게를 뭐 절반 혹은 그 이하로 줄이는 걸 일단 목적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설계를 한 그런 리튬 메탈 전지이고요. 네. 뭐 이미 뭐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전지라는 게 양극, 음극 분리막이 한 겹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개가 많이 그렇죠. 그게 수십 층이 적층되어 적층이 있는 돼 있죠. 구조잖아요. 예. 근데 그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서 적층수를 줄이는 게 실은 이상적인 구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집 전체나 분리막의 사용량도 줄여서 코스트 다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무게도 빠지니까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영상 편집할 때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금 보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 한 뭐 용량 3배? 뭐 어떤 LIB랑 뭐 비교하지만 한 하면, 두세 두세 배 배까지 정도? 까지도 갑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고 계신 기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술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재까지 직접 다 하시는 겁니까? 소재 연구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사옥에 이제 합성실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 물질들의 어떤 포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조성 조합도 있지만 이제 자체 물질도 합성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R&D 단계에서 이제 리튬 메탈 전지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 네. 정말 이제 수만 셀, 수만 셀 정도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캐파를 이제 구축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가동하기 위한 그런 공정 R&D까지도 병행을 하고 있다. 공정 R&D까지. 네. 그러면 그 공장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네. 지금 그럼 혹시 파일럿 라인 수준인가요? 아니면 랩 단위 수준? 아직은 랩 단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EV 배터리 기준에서 보면은 네. 랩 스케일 정도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실은 네. 뭐 항공 방산 분야가 뭐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연 수만 셀 생산 가능한 정도 캐파다라고 하면 그래도 뭐 미니 파일럿 정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러면 배터리 플랫폼은 자유롭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뭐 파우치든 원통이든 각형이든?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네, 아무래도 무게를 줄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파우치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원통형 라인도 실은 보유는 하고 있고 이제 네.
원통형에 대한 이제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는 본격화하고 상황입니다. 네. R&D 하실 때는 다 파우치로 하시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예, 다 파우치로 하십니다. R&D는 원래 기초 R&D는 다 파우치로 하죠. 네. 예. 네. 그러면 지금 회사에 보면 이제 2016년에 창업하시고 난 다음에 네. 혹시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이 좀 있나요? 근데 지금 그래도 뭐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한 네. 40억 내외, 40억 40억 조금 안 내외?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저기 뭐야 그 투자 한 대 보면 다 유니스트,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뭐 포스코 기술 투자, 그다음에 현대차그룹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올해 매출 목표나 향후 뭐 경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수립은 네,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원래는 이제 BEP 돌파하는 거를 목표로 BEP. 네,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라도 어쨌든 네. 올해 좀 플러스 플러스? 모양새를 좀 매출은 어느 정도 지금 목표를 하십니까? 대략 한 작년보다 그래도 수십 프로 정도는 올라가게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0%. 네. 그러면 그 돌려서 네. IPO 계획도 당연히 있으시겠네요. 투자자들한테 투자 받으시려면 그런 내용도 다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시리즈 언제까지 지금 투자를 받으신 거죠? 지금 시리즈 B까지 B까지? 네.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되세요? 이것도 네. 말씀 이건 뭐 다 드려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하십니까? 진행 중이신 거죠, 시리즈 B는? 시리즈 B를 까지 받으신 겁니까? 네. 작년 말에 일단 어. 한번 클로징 했다가 이번에 살짝 브릿지 한번 잠깐 열었었고요. 브릿지 열으셨어요? 예. 그건 클로징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좀 막바지 단계입니다. 막바지 단계십니까? 네네. 그래. 밸류를 얼마나 좀 보세요? 시리즈 B를 하신다면? 이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밸류를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몰라서 그러네요. 밸류에이션 말씀하십니다. 회사의 가치니까 네. 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M랩 같은 경우에도 네. 시리즈 C 받을 때 뭐 미래셋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받을 다 얘기들 하시죠.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요번에 시리즈 B 브릿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밸류 기준으로는 600억 후반대 정도 됩니다. 600억 후반대. 호스트 기준. 네. 굉장히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시리즈 B 정도로 치면은. 네. 근데 좀 일찍 좀 선행 투자를 좀 받았으면, 네. 뭐 한창 좋았을 때 2022년이나 네. 2023년이었으면 더 큰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좀 아쉬움 같은 것도 좀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높은 밸류로 너무 많이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좀 물론 다 좋게 풀리면 좋겠지만 네.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했을 때 좀 다운시켜서 가기에는 기존 투자사와의 좀 그런 많은 논란이 될 수 있고 해서 뭐 지분이 희석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조달하는 금액은 얼마 목표로 조달을 하시는 겁니까? 요번에 시리즈 B에서 조달한 거는 이제 90억, 총 90억 정도 되고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금액 네. 자체도 자체지만 조달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투자를 위해서라든지 R&D를 위해서라든지 공장을 더 확장하시게라든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장비를 사는데 장비를 사는데 네. R&D용 장비입니까? 아니면 생산용 장비입니까? 파일럿에 가까운 장비죠. 네. 그러면- 정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거나 뭐 하는 그런 그래요? 장비들. 네. 그러면 주문을 받은 게 지금 샘플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뭐 도장 찍은 건 아니더라도 네. 이 셀, 유배셀, 배터리 셀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좀 어느 정도 선행 주문을 프리 오더라 수준이라도 좀 주문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아직 그렇게 해서 뭐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것까지는 없고요. 아직은 없으시고. 네, 아무래도 이제 방산업체랑 같이 협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응용 연구 사업이나 체계 개발 사업이나 이런 이제 단계를 같이 거쳐가면서 이제 체계 개발을 옆에서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이제 형태죠. 그래서 체계 개발 사업이 끝나갈 때쯤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방산용 셀 지금 약간 공백기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코캄이 빈틈이 있어서 방산용 배터리 수요가 좀 약간 줄어든 것도 있고 근데 그린너지가 이제 좀 공장 지금 그 여주죠 그쪽에다 공장 지으려다가 방산용 배터리에 대한 약간 좀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셀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 수요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데 많이 가져다 쓰기도 하고 네. 그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도 좀 있으신 거죠? 물론 당연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실은 이제 리튬 메탈 전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리튬 이온 전지도 잘 제조를 합니다. 이제 전통적 그래요? 아주 좋은 네, 그래서 내용이시네요. 그 시장도 저희가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산 네. 배터리 가격이 너무 싸죠. 너무 쌉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산의 판가를 국내의 원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로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국산화에 대한 어떤 의무 조항이나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네. 그냥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제 리튬이온 전지를 뭐 납품한다, 뭐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어떻게 뭐 이제 네. 셀 개발하셨으면 이제 정말 R&D 수준이 아니라 네. 제조업을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만드시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리튬 메탈 배터리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기술 개발은 다 돼 있는 수준인 것인지 정말 상용화 레벨까지 와 있는 건지. 지금 뭐 모델에 따라 좀 다르지만 네. 지금 400Wh/kg이 조금 넘는 그 이제 저희 음. 스트라토스 밸런스라고 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개발은 끝나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각종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개발이 끝났다와 제품화가 끝났다는 조금은 다른 얘기죠.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어떻게 취급될지에 대한 각종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전 테스트들 좀 네네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검증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특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은 이미 끝나 있고요. 네. 지금 시리즈 B까지 받으셨으면 네.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언제 팔 수 있는 거냐? 언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냐? 뭐 대략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고객사는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국내에서 주문은 아직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고객사는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문이라는 게 이제 시제품 형태로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실은 뭐 체계 개발 사업을 하든 어떤 그런 자체 개발을 하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제품을 사가시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샘플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샘플 정도로는 샘플이죠. 일단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이제 고객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 체계나 그 기체에 대한 개발이 끝나는 네, 그 네. 시점이 이제 본격적인 납품 시점이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시점으로 좀 보십니까?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정말 양산 물량이 빨리 나올 수 가장 빠른 시점이 제가 한 양산이라고 하면은 28년에서 28년? 네 정도 28년 9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8년. 대부분 말씀 비슷한 기업이나 네. 우리가 말씀 대부분 2028, 2, 3년 뒤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2021년이나 2022년도로 3, 4년 뒤로 가보면 네. 그때도 좀 비슷했거든요. 2025년이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기업들이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로 지금 10년째 양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네, 10년째 지금 이러고 있고, 네. 그게 뭐 약간 말장난 같긴 하지만 상용하냐 아니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수준이고, 뭐 네. 마음 먹으면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양이 문제니까. 네네. 이제 지금 그러기에는 배터리 산업이 많이 이제 궤도에 올라와 있어서 네. 그러면 지금 방산 외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방산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없다. 현실인 것 같아요. 현실이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원자재 코스트가 좀 비싸다 보니까 네. 어쨌든 이제 뭐 민간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성능이 좋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 가격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원자재가도 비싸고 아직 샘플 수준이라서 근데 그러면은 성능의 우위가 정말 크게 먹히는 시장이어야 지금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긴 좀 쉽지 않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질문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IPO 시점도 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로 좀 뭐 아까 말씀하신 2018년이나 9년 그때쯤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그 28년, 29년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 네. 그 정도로. 그럼 앞으로 유벳에 남은 여러 가지 그 마일스톤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구자님께서도 여러 번 이제
생각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현재 매출을 내고 이제 향후 매출을 좀 예측하고 있는 그것들이 그 지금 협업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같이 보폭을 같이 해서 가는 그런 지금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네. 실은 방산의 그 별개의 형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형. 수주형. 예. 그러니까 이제 아예 크게 사업이 나오면 이제 경쟁을 해서 그거를 수주를 해가서 네. 이제 그러니까 정말 정부의 돈을 받아서 이런 개발해가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의 과정이 아니고 이제 한 번에 따내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그거를 수주를 하는 그 건수에서 수주를 해야 어떻게 보면 폭발적인 이제 매출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은 저희 지금 현재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방산 업체분들하고 네, 그런 이제 수주형 방산 비즈니스 그쪽도 좀 네. 같이 함께 노력하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도 분야가 워낙 다채로워서 네. 그러면 방산 중에 뭐 전차류와 같은 기동 장비입니까? 아니면은 항공 약간 무인 드론용입니까? 아니면은 좀 다른 좀 방산 무기 체계에 좀 쓰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후자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무인 체계 중에서도 주로 날아다니는 것들. 드론 네, 드론인데 이제 드론도 종류가 다양하죠. 엄청 다양하죠. 뭐 고정익 형태로 이제 비행기 날개처럼 되어 있는 네. 것도 있고 뭐 프로펠러 형태도 그런 있고. 형태도 있고. 네, 그래서 주로 드론이고 그 주로 외에도 드론이군요, 주로. 네, 그 외에도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이라든가 아. 기본적으로 이제 무인 이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그게 게 좀 적합하실 것 네, 같군요. 적합할 것 같네요. 무인 이동체에 좀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체에 타겟을 좀 두고 네. 계시다. 그럼 무인 이동체들은 대부분 뭐 공격용이거나 정찰용이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죠. 예. 대부분이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방어 체계용 무기나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예를 들면 드론 안티 드론 시스템이라든지 여기도 대부분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네네. 드론을 떨어뜨리기 위한 레이저 무기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지. 네.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 실은 안티 드론 쪽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네 저희가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레이저 무기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동력원을 배터리로 하는데 그 배터리의 성능이 매우 좋아야 한다든가 에너지 밀도가 아주 높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에 그러니까요. 동시에 저희 배터리를 넣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드론 요즘 워낙 뭐 드론 전쟁이 일반적이어서 드론이 저렇게 날아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드론 10대가 날아오면 더 드론에 10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거고 배터리 팩이 그 안티드론 날아가는 것도 또 10개의 배터리 팩이 날아 있으니까 배터리와 배터리가 지금 공중에서 지금 맞닥뜨리고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동력원을 주로 하시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셉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죠. 유영원 국회의원께서 아주 유명하신 조선일보 유영원의 군사세계. 네네. 그래서 당시에 배터리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딱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탑재한 그런 이동체들이 결국엔 누가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지의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 이런 컨셉 사실입니다. 지금 연속 가동 시간 고려했을 때 30분을 날릴 수 있는 드론과 1시간을 날릴 수 있는 드론은 작전 반경에 완전히 다른 체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시간짜리가 훨씬 더 무시무시하고 강력하겠죠. 뭐 그런 쪽에 좀 시장을 보고 그러면 지금 뭐 방산 쪽이나 애플리케이션을 말씀하셨으니 혹시 그 외에 아까 일반 셀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 플랜 B, C 혹시 다른 쪽에 지금 유벳에서 배터리를 좀 넣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신사업, 신시장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방산 이후에 뭐 UAM이나 이런 쪽은 이제 아주 먼 미래에 그쪽 시장까지도 보고 있긴 한데 그건 어쨌든 유인 비행체이기 때문에 일단 무인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가야 될 시장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도 뭐 물론 LIB 가지고 실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은 이제 주력은 아닌데 그 뭐 배터리 소재사나 혹은 배터리 제조사이기도 하고 경우에 뭐 연구기관이나 각종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코인셀이나 이런 작은 셀 레벨을 넘어서 좀 큰 셀로 테스트를 해서 뭐 좋은데 논문도 실거나 정말 프랙티컬한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자체적으로 그
좀 신뢰성 있게 셀을 제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뭐 네. 랩단이거나 단동 설비 그쵸. 위주로 특히 충남 테크노파크 2차 전지 네. 센터에서 그냥 맡겨서 외주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실은 최근에 저희 쪽에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LIB 형태여서 아. 이제 그런 쪽의 비즈니스들도 하고 있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약간 소소하다? 네, 소소하고요. 아.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전극 기술이 차별화돼 있다라고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전지의 성능은 뭐 전극이 거의 절반은 좌우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니까요. 그게 킥이죠. 그래서 네. 저희 전극 기술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거를 EV 시장에 간접 진출하기 위한 목표로 좀 기술 검증 POC를 네. 꽤 긴 시간 진행을 해온 데도 있고 이제 뭐 착수하는 데도 있고 좀 여러 형태인데 그래서 꽤나 고무적인 결과들을 좀 얻어서 좀 그쪽 EV 시장의 간접 진출, 뭐 라이센싱의 형태로 진출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번외로 네.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그러니까 흔히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내셔널 시큐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 드론이나 이런 것도 자국산 배터리를 많이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부터 미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의 배터리 쪽 스타트업들이 방산용 배터리를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고, 맞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 전에 노스볼트 공장을 인수한 라이텐이라는 기업도 방산용 배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네. 그런 미국의 어떤 국방책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네. 배터리 쪽도 혹시 뭐 이야기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네. 저희 네. 회사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이게 계시는 것 같아서 트렌드가 좀 그래서 놀랐네. 그러니까 드론 시장은 대부분 중국이 네. 장악하고 있고 배터리도 당연히 배제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우방국인 한국에서 이런 무인 이동체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미국 국방부나 아니면은 미국 그쪽과 연결되어 있는 미국의 방산용 배터리 기업들이 접촉이 있거나 그럴 것 같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한 2년 가까이, 네. 1, 2년 가까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 혹은 이제 굉장히 유망한 스타트업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실리콘 응극이라든가 뭐 특수한 어떤 뭐 전해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래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토대로 쓰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방산용 전지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이 네. 미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런 업체들 복수의 업체들하고 지금 협업을 논의를 이미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미국에 진출할지에 대해서도 네,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의 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네. 전기차 위주로만 너무 지나치게 성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양한 특수 목적 배터리 또 이런 또 어떤 세계적인 흐름도 있으니까 유배세 선전을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해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유배세 유종태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